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근데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 달러 종말의 허구라는 책을 바탕으로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미국 달러의 시대는 끝났는가? 곽수종 박사는 이 책에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달러의 지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요. 지난 80년간 생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단 하나의 통화, 바로 달러죠. 그런데 그 절대적인 왕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답니다. 정말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금융 미스터리의 단서를 하나씩 추적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단서는요. 놀랍게도 바로 미국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러의 위기를 초래한 게 다름 아닌 바로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라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데요. 세계 경제 질서를 마치 부동산 거래처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먹으려면 넌 이만큼 손해봐야 해. 이런 식이죠. 이런 제로섬 게임 같은 접근법은요. 달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스스로 걷어차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지 않나요? 트럼프 2.0이 시작되자마자 불과 100일도 안 돼서 동맹국을 관세로 위협하고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는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이러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아주 냉혹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죠. 바이든 때, 심지어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도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이너스 7.9%.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이 트럼프 2기 정책에 얼마나 큰 불안감을 느꼈는지 보여주는 1973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자, 그럼 미국이 이렇게 스스로 상처를 내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된 겁니다. 비존에 조용히 꿈틀대던 탈달러화, 즉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미국은요, 사실 엄청난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달러가 세계 돈이니까 돈이 필요하면 그냥 찍어내면 됐거든요. 이걸 바로 과도한 특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책에서는 바로 이 특권이 미국을 부채 중독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37조 달러.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감도 안 오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이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빚이 많은데 우리가 달러를 계속 믿고 가도 괜찮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심이 삭진 거죠. 그리고 그 의심은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죠. 이 원그래프가 그 증거입니다. 보세요. 2001년에 73%나 됐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달러 보유 비중이 지금은 58%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각국이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서서히 타들어가는 도화선처럼요. 왕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면 당연히 그 자리를 노리는 도전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달러의 빈자리를 차지할 다음 주자는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중국 위안화입니다. 하지만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니까요. 게다가 자본 통제 때문에 돈을 마음대로 넣고 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통화에 전 재산을 맡길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럼 다른 대안들은 어떨까요? 유로는요? 회원국들끼리 맨날 싸우느라 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문제고요. 전통의 안전자산인 금은? 글쎄요. 현대 경제 시스템에 적용하기엔 너무 구식이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이건 하루에도 수십 %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고 쓰겠어요? 결론적으로 이들 모두 달러를 대체하기엔 저마다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미국 내부의 문제, 그리고 외부의 도전자들까지 모든 증거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과연 이 금융수사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달러의 왕자에 금이 간 건 맞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 왜? 아주 간단해요. 아직 달러를 대체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이 네 가지 강력한 기둥 덕분에 여전히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외환 거래의 88%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원자재도 달러로 결제됩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다른 통화로 바꾼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이런 구조적인 힘이 달러를 쉽게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달러의 갑작스러운 붕괴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거대한 댐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침식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해요. 당장은 댐이 무너지지 않겠지만 시스템 전체는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취약해지고 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달러의 왕자는 금이 같지만 아직 깨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수는 누가 두게 될까요?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 미국일까요? 아니면 그 틈을 파고드는 경쟁국들일까요? 앞으로의 세계 금융 질서는 바로 이 둘의 속도 경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